네. 그러면 네. 이제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의 전운이 더 확산된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그냥 하마스와의 뭐 전투를 끝낼 것이냐 아니면 이게 네. 헤즈볼라나 또 이 이란 뭐 이렇게 확산될 거냐. 네, 그게 걱정이었는데 네. 지금 그 걱정되는 상황이 약간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세한 내용을 우리 알파고 신하 씨, 알파고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테러가 났죠. 예. 큰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일단은 술레이만. 그 술레이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는 단순히 술레이만이를 하나의 뭐 군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예, 사령관. 사령관이죠. 네. 근데 그분이 단순히 사령관 아니에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레바논에 갔다 오면서 좀 약간 깨달았거든요. 그분이 동시에도 좀 약간 연설을 너무 잘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동네에 들어가면 거기서 연설하잖아요. 거기 있는 젊은이들을 바로 이란 측으로부터 이렇게 보석할 수 있게끔 기계 막히게 약간 이렇게 정치인이구나. 예, 정치인이면서도 군인이고 이분이 이미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라고 아니고 그냥 젊었을 때는 이제 이란 혁명 때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조직화시키고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줬던 분이었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군인 하나 2000년대 바그다드에서 암살당해서 죽은 거 아니고 동시에도 좀 약간 이란의 확장을 좀 빠르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좀 상징적인 다른 이란 바깥에 있는 이 친이란파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사랑을 받은 인물이 상징적인 인물이 죽은 거예요. 점이군요. 예. 그래서 주모식이 매년 크게 하잖아요. 일반 군인이 죽으면 한국에서도 그 이제 대장으로부터 은퇴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주모식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좀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매년 주모식을 하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젊은이들이 오기도 해요. 예. 그래요? 예.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레바논 이란만의 영웅이 아니고 예. 약간 무슬림권에서 무슬림권 아니고 지금 친이란 무슬림권. 친이란 무슬림권에서는 다 같이 좀 존경하던 인물이군요. 예, 저는 이제 레바논에서 친이란 애들이 있는 동네들을 돌아다녔을 때도 거의 하마네이만큼 사진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최고 지도자잖아요. 예. 오. 물론 뭐 하마네이 제일 아꼈던 제자이기도 했어요, 이분이. 물론 이제 군인적으로 빠졌는데 신학자적으로 아니고. 하여튼 이분의 그래서 매년 그 주모식이 열려요. 근데 이번에 자기 고향에서 주모식이 열렸을 때 이제 테러 사태가 일어났는데 두 개 이제 폭탄이 터진 거예요. 네. 특히 두 번째 폭탄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녹취록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방심했다. 이제 앞으로는 이 하마스 전쟁 끝나든 말든 간에 해외에 있는 하마스 애들이 뭐 레바논이라든가 튀르키예라든가 카타르이라든가 튀르키예를 카타르보다 먼저 언급했어요. 우리는 이제 하마스 네.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찾으면 우리는 무조건 제거할 거다? 제거할 거다 이런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 녹취록이 나오고 한 3주 이후에는 튀르키예에서 이제 모사드한테 이제 도와주거나 아니면 모사드랑 연결되는 한 30명에 40명 정도 사람 체포됐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하마스 뭐 지도부 제거할 거다는 요 이슈랑 솔레이만이 이 폭사시킨 이 이슈랑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씩 갈게요. 그래서 네. 이 녹취록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새해가 됐어요. 새해가 됐는데 그 이스라엘이 자기 부대 5개 요단을 가자 지구로부터 뺐어요. 원래 지금 요단이 16개 있거든요. 네. 16개 중에서 5개 요단을 뺀다는 거는 거의 군인을 3분의 1을 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이거 어떤 일인가 뭐 가자 지구에 있는 전쟁이 좀 약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건가 하다가 네, 그런 아시다시피 나왔는데. 레바논에서는 이번에 격투기로 하마스의 지도부 사람들 6명을 이제 죽였잖아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예. 하마스 지도자 6명을 죽여버렸죠. 죽였어요. 그 이제 지도자는 1명이었고 5명은 이제 그 지도자야 경영실장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네. 이제 이 와중에 이란에서 이 사태가 터지니까 그 일반적인 중동 사람이 이 사태 뒤에는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폭탄 테러가 예. 근데 이제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 게 뭐냐면 이미 이란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폭탄 테러들을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미국이랑 무방하게. 그 누구냐면 이란 안에 있는 특히 멜루지라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IS란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알카이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폭탄 테러들을 하고 있어요. 그 폭탄 테러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솔레이마니 그 추모식에서 있었던 네. 그 폭탄 테러 말씀하시는 예.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IS가 우리가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현재로서 IS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조직을 의미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의 간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됐어요. 왜냐면 IS의 지도부들이 2017년, 2016년 이후로부터 다 죽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지역에 있는 무장단체들도 야 그러면 우리가 IS라고 하면서 IS라는 단어가 이제는 좀 본사고 없는 본거지고 없는 그 몰락한 회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란이 이거 누구의 소행인지를 좀 약간 추론하려고 해요. 물론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이란이 뭐 이제 이스라엘을 주목했다라고 했는데 이란이 그동안 썼던 단어들을 알아야 돼요. 지오니스트 정권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란을 그 직접 이스라엘이 의미 안 할 때도 있어요. 네네. 아직 이란 정부가 직접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진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란이 시오니스트라고 명명할 때는 그게 꼭 이스라엘은 아닌 예. 어떤 기독교 근본주의 혹은 뭐 유대교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예. 거기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건 아니란 네, 말씀이시고 이건 어떻게 아냐면요. 시리아 내전을 맨 처음에 터지고 이란 사회가 좋은 아사드 정권이 흔들리고 있을 때도 이란이 이 IS 같은 무장 단체들 뒤에는 지오니스트 정권이 있다고 있어요. 네, 이거 네, 12년 전에는. 근데 그때도 뭐 이스라엘 의미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그동안 써왔던 단어들의 의미를 알아야 돼. 언제 어떤 단어들을 오케이. 쓰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일단 아까 이제 처음 말씀해 주신 거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하마스 지도자 죽인 거 얘기 이제 한 세트 얘기를 해 주셨고 네.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하마스 그러니까 가자지구에서 좀 뺐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이란의 혁명수비대 지도자 솔레이마니 추도식에서 1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날 정도로 큰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요걸 이제 IS가 자기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IS가 우리 생각에는 옛날 그 활동하던 그 IS의 잔당들이 남아서 다시 이제 회복하려나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IS는 이제는 그냥 망하는 상태지. 간판만 있는 그런 데라 어떤 이슬람 단체든 그냥 우리가 IS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걸 거죠. 어떻게 아냐면요. 네. 지금 이란에서 제일 많이 테러 사태를 일으키는 세력들을 보면 일단은 1위하고 2위는 말루지 애들이에요. 말루지 애들도 두 가지 있어요. 말루지? 하나는 말루지라는 민족이 있어요. 이란에. 이 네. 파키스탄하고 이란 사이에 있는 인구가 진짜 많아요. 제일 좀 약간 이란을 걸치 합히가 만드는 소수 민족이 말루지족들이에요. 네. 자, 말루지족에서도 이제 이 독립을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 두 개 있어요. 이제 하나는 좀 약간 민족이 조금 더 앞서 물론 뭐 종교적인 거는 빼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루지 애들이 다 순위파예요. 네. 그래서 종교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약간 민족이 그나마 앞선 애들 이 애들이 이란하고 이스라엘이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이미 언론에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세력이 뭐냐면 그동안 테러 사태를 일으킬 때 항상 IS하고 알카이다란 같이 움직였던 그 종교 원리주의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 네. 세력.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두 번째 세력이 했다고 이제 언론에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추정하기로는 네. 그 IS나 뭐 아까 뭐 알카이다 알카이다, 예, 여기랑 관련돼 있는 뭐 그런 데가 이제 아마 이 일을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좀 더 아니 강력. 그분들이 얘기해서 우리가 했다고. 아, 네. 글쎄 뭐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러면 그 솔레이마니 그 추도식에서 있었던 폭탄 테러는 이스라엘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지금으로서 없어 보이긴 한데 네. 이제 그 일련에 있던 사건들의 순서들을 보니까 이란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는 일반인 네. 보기에는 이거는 이스라엘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전히? 그런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의 주모식에 갔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물론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는 아직 그런 일들 없긴 하지만 하여튼 중동은 그 폭력이 자꾸 일어나는 분위기이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그것을 좀 약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근데 감정적으로 뭐 충분히 의심할 만하긴 한데 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안 그래도 이 가자지구 정리하는 것도 정신 없는데 굳이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 그 추도식에서 그 일을 벌려 갖고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거는 굳이 이스라엘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확한 좋은 지적이긴 한데 네. 이 이스라엘에 있는 중도 우파하고 온건 우파는 물론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도 복잡한데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그 얘기 나왔어요. 네. 우리 지금 이 가자 지구를 정리하기에는 너무나 좀 약간 복잡하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집중하고 네, 싶다고 네, 했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너무나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고 이 전쟁이 나온 바람에 우리 어차피 지금 국제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데 네. 그럼 하마스랑 같이 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까지도 좀 제거하자 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지난주 금요일인가 또 내각 회의가 있었는데 이 주제가 나와가지고 그 장관들이 서로 그리고 군부란 의견이 좀 약간 차이가 나서 내각에서 싸워서 내각 그 모임이 해산됐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이스라엘 안에서도 의견이 좀 약간 엇갈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런 또 적극적인 더 아주 극단적인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면 이번 정부는 네. 이스라엘 역사상의 제거의 제일 극단적인 우파 정권이에요. 그래서 정부 안에는 온건적인 우파 세력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것만 정리하고 마무리하자. 네. 우리 지금 욕도 먹고 있고 우리 경제도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왜냐면 2% 3% 정도 후퇴됐어요. 애들이 다 가서 전쟁을 하니까. 근데 또 이번에 지금 나왔으면 다 좀 정리하자. 헤즈볼라까지 정리하자. 네네네.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문제 터진 게 이제 헤즈볼라랑 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또 약간 티격태격 혹은 이제 그걸 좀 넘어서서 약간 본격적으로 한번 싸우나 싶은 느낌이 드는 사건들이 계속 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100명 넘었죠. 헤즈볼라에서 죽은 대원 수가. 아 그래요? 네, 100명이 넘었어요. 물론 뭐 이스라엘 쪽에서도 좀 약간 피해가 있고. 피해가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 왜 그쪽에서 자꾸 이렇게 교전이 있었냐면요. 지금 이번 전쟁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시민이 자기 집을 떠나는 거 한 10만 명 넘었어요. 이거 이스라엘 인구의 거의 뭐라고 15%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그 북방에 있는 시골에다가 아니면 도시들에다가 시민들한테 가서 다시 자기네 집에서 살아도 된다고 하려면 위에 있는 그 헤즈볼라가 좀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 되는데 가라앉지 않으니까 자꾸 거기서 이제 교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헤즈볼라 안에서도 야 지금 우리 그 열심히 우리 하마스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도 좀 이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지금 하마스가 이렇게 헤즈볼라는 레바논 안에서 기독교 정당이란 연대를 해서 지금 정부에 있어요. 기독교 정당이요? 예. 한국 언론 잘 안 나오는 얘기들인데 네. 거기 어떤 기독교 또 무장 단체 배경이 있는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이란 지금 연대한 상황이에요. 헤즈볼라가 예, 헤즈볼라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혹은 뭐 아주 그 굉장히 신앙이 그쪽으로 깊은 그러니까 무슬림들 아니에요? 이제 신앙이 깊어도 정치는 정치잖아요. 그리고 헤즈볼라 애들은 항상 우리는 이란 때문에 친이 이란파이니까 좀 약간 가격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애들이 결론적으로는 몇백 년 동안 기독교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왔던 애들이니까 그 온도 차이가 당연히 있죠. 네, 왜냐면 네, 자기 이웃들이 다 기독교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같이 지금 연대하고 있는 기독교 정당에서는 애들아 제발 이때 니네들 끼어 들어가지 마. 왜냐면 니네들 이때 들어가지면 우리나라도 좀 약간 어느 정도 망할 거고 네. 우리 지금 이렇게 연대하고 있는데 그 연대도 좀 약간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좀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헤즈볼라는 지금 국내 정치를 좀 눈치를 보니까 전면전을 벌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지금도 뭐 헤즈볼라 누구죠 그 최고 뭐 하산 지도부. 나스랄라. 그 지휘관이 이제 폭사가 돼서 헤즈볼라도 굉장히 지금 이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뭐 전면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이제 여기는 이제 문제는 그런 거예요. 지금 국방부를 통해서 기운 애들 아니고 네. 종교적인 설교를 통해서 기운 애들이다 보니까 물론 좀 약간 지금 레바논에서 제일 위계 질서가 단단하고 그 내부적으로 분열이 없고 진짜 좀 약간 나라처럼 움직이는 애들은 헤즈볼라 말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가 150명 가까이 죽었잖아요 이번 계기로. 물론 이스라엘 쪽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숫자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지도부에 대해서
야 형님들 선배님 우리 이제 좀 기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하산 나스랄라 지금 자제시키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헤즈볼라는 막 돌발 행동들 막 밑에서 하는 거 정도는 아니고 위에서의 컨트롤이 충분히 가능한 조직인 거군요. 중동에서 그나마 좀 약간 나라처럼 움직이는 조직이 헤즈볼라처럼 헤즈볼라예요.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최고 지도자가 안 되겠다, 우리 싸운다라고 결정 내리면 또 전면적으로 버리고 헤즈볼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체 은행이 있고 자체 이제 방송국이 있고 그분들이 지금 그리고 또 레바논 군대의 거의 한 30-40%가 헤즈볼라 쪽으로 그 형성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나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 되기 직전에 있는 단계예요, 헤즈볼라는. 헤즈볼라는. 네. 실제로 그래서 군인 병력 뭐 규모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만 명? 뭐 이렇게 지금 군인 6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이제 그분들 주장으로 10만 명인데 군사 전문가들이 5만 명, 6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마스보다 더 정밀한 미사일들을 갖고 있어 이 사람들이. 네네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앞으로. 그래서 뭐 어쨌든 가자지구 내에서는 일단 빨리 끝나지 않겠냐라고 봤던 건데 자꾸 이제 그것도 좀 지연되는 거예요. 레바논 뭐 또 뭐 시리아 또 뭐 예멘에서 또 뭐 또 스웨즈나 이쪽도 맞고 막 그래서 중동 전체가 막 전운이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럼 일단 여기서도 이번 계기로 한 가지를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그렇게 이란 말을 듣는 애들이 아니에요. 예멘에 있는 그러니까 사우디 순위죠. 옆에 시아파인데 시아파도 자기 안에서는 네. 5 2만파, 12 2만파로 이렇게 갈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멘에 있는 애들이 유일한 5 2만파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세력은 뭐 같은 시아파이니까 어느 정도 좀 약간 진근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결론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번 분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족도 아랍 쪽이에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 중에서 그 아랍 민족 자체가 제일 화끈하게 이 정체성이 있는 지역은 예멘이에요. 그래서 예멘 애들이 역사적으로도 이슬람 중앙 정부 말을 안 들었던 애들이었어요. 그 예멘 사람들 예멘 쪽에서 뭔가 돌발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후티 반군을 하는 거는 이란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니고 거의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 항상 이제 후티 반군 친이란파니까 이란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2주 전인가 그 이란에 불렀어요. 후티 반군의 지도자를. 애들이 좀 약간 배들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외국 배들 미국 배 아니고 뭐 이스라엘 배 정도 건들리지 이렇게 확대시키지 말라고 자제를 시켰어요, 이란이. 왜냐면 이란도 미국도 이 전쟁이 확정되면 지네들한테 불리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좀 약간 전쟁이 제한적인 분위기에서 자제됐으면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그런 식으로 가진 않으니까 문제예요. 네. 일단 굉장히 이제 많은 나라들과 많은 단체들이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일단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요거 네. 한 세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여기에 이제 껴드냐 마냐가 이제 요번 최근에 있었던 그 폭사 사건에 네. 관련해서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홍해 쪽에 배들 드나드는데 제일 이제 머리 쓰이는 데가 이제 예멘 후티 반군. 후티 반군이니까 이제 그 얘기까지 이제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거 이제 하나하나씩 좀 분리해서 네. 일단은 하마스는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하마스는 아직도 지금 싸우고 있고요. 네. 뭐 나타냐후 말로는 8천 명을 죽었다고 했는데 네. 그 숫자는 왜냐면 이미 죽은 시민 숫자가 2만 3천 명이거든요. 근데 아이는 1,000,000명인데 네. 여성도 7천 명, 8천 명이잖아요. 그러면 8천 명 하마스를 죽였다는 말을 어디로부터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마스는 아직도 살아남아 있고요. 언제쯤 끝날지 전혀 예측되기 네, 어려운. 물음표예요. 거기는. 그래요? 예. 하마스는 오케이. 그럼 예. 그다음에 이제 헤즈볼라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면전 내지는 하여튼 전투할 가능성은 있긴 하는데 안 그러려고 노력들 해요, 사람들이. 양쪽이. 예. 하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벌려봐야 좋을 게 없을 테니까. 그리고 헤즈볼라도 잘못 건들면 또 안 그래도 잘 또 나라 비슷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헤즈볼라는 네. 레바논 전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구의 거의 50% 가까이는 기독교예요, 레바논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그 정도 가능성, 높지 않은 전투 가능성 좀 보고. 높은
높음에 가까운 정도. 높음에 가까운. 왜냐하면 정도. 지금 현재 싸우고 있어요. 이미 네. 100명 넘었어요. 죽은 사람 숫자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란에 네. 이란에 이번에 그 솔레이마니 추도식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나왔는데 요거 사건을 빌미로 이스라엘에게 뭐 좀 뭐 전투 내지는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한다든가. 전쟁에 개입한다든가 이런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이란의 대장이 또 암살 당했어요. 네. 그 무사윈인가 이름을 까먹는데 네. 그 술레이마니 다음에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인 거예요? 예, 그거는 다 어느 정도 다들 인정해요. 이스라엘 아니면 미국 둘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딱 그 사람만 이렇게 찔려서 죽였거든요. 장군을.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크게 이란이 뭘 하진 않았고 술레이마니 죽을 때도 크게 뭘 하진 않았는데 좀 그리고 누적되고 있어요. 이 누적이 언젠가 복바될 거라고 사람들 보고 있는데 네. 이번에 복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우리에게는 매우 영향이 클 뭐 홍해라든지 바닷길 잘못 이제 막으면 계속해서 이제 저 희망봉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이 이스라엘 건 관련해서 계속 그 배들을 공격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더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사실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데 후티 반군이 거의 국방부는 모건 상황이에요. 그냥 예멘 국방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멘 국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왜냐하면 그 내전 사이에서는 그 후티 이제 내전이 시작했고 내전에 있는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내전 끝날 때 휴전 조약을 맺고 끝났잖아요. 이 과정에서 후티 반군이 거의 국방부를 다 먹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 그 혁명위원회 같은 뭔가가 있는데 거기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대신 거의 군을 먹은 상황이에요. 예멘 군을. 네네네. 그러니까 반군이라서 우리가 뭐 게릴라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발표를 했던 사람 보셨잖아요. 그 국방부의 공식적인 그 군복을 입고 우리는 이스라엘 선전을 보고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후티 그러니까 예멘을 움직이는 거는 이란은 아닐 거란 말씀이시죠? 그분들 자체적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아, 자체 판단에 의해서 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 같은 무슬림으로서 용서할 수 없다 해서 지금 그냥 공격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그 걔네들이 자체적으로 유태인들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이 혐오 수준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의 로고를 보면 아 예멘이 그 후티 반군의 후티 로고를 반군, 예. 보시면 로고에서는 미국에게 죽음, 이스라엘한테 죽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유태인들한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약간 로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슬람 무장 단체들 중에서 이렇게 유태인 혐오를 대놓고 하는 거는 후티 반군 말고는 없어요. 아 그럼 중동 내에서도 가장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데가 예, 후티 반군이군요. 아. 네, 헤즈볼라 애들도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유태인들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유태인들도 하나의 종교이고 하나의 신자인데 우리는 지오니즘을 싫어한 거지 유태인을 싫어하진 않아요라고 헤즈볼라도 말을 하는데 이렇게 네. 대놓고 혐오 유태인에게 수준으로 죽음을 이렇게 써있죠. 예. 미국에게 죽음을. 미국한테 죽음, 이스라엘한테 죽음, 유태인들한테 하나님의 저주. 이런 식으로. 후티 반군 로고가 그거예요? 네, 로고로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와 진짜 너무한. 알겠습니다. 근데 뭐, 걔네들은 네. 또 순위 쪽 저 사우디하고도 안 친하잖아. 예. 공격하고 막 그러죠. 이제 그것도 설명이 하면 좀 오래 걸리긴 한데 지금 그래서 문제예요. 사우디는 이제서야 그 전쟁을 마무리 시켰는데 다시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사우디 경제에다가 어마무시한 악영향을 미칠 거니까 네. 사우디가 그걸 지금 자제시키려고 해요. 사우디는 하여튼 그 동네 전쟁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지금 이 간신히 마무리 시켰는데 다시 나오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대략적인 그 중동 쪽 몇몇 갈등들을 좀 짚어드렸고 네. 어느 정도의 좀 위기 상황인지에 대한 뭐 좀 우리 알파고 씨의 좀 진단을 한번 좀 봤습니다. 네. 자 알파고 신하 씨, 그 복잡한 문제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예.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